자, 보상이 드디어 버사가 등장한다. 버사 앙뚜아네트 메이슨. 동안 앙뚜아네트. 그 엄마 그 영어 이름이라고 했었지. 버사 메이슨. 왜? 엄마가 자기도 영어 이름 필요하다고 하길래 아빠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버사 메이슨. 이? 자, 지난 시간에 제인이 솜필드 3층에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선언을 했어. 그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 볼사가 깔깔깔 웃는다. 정말 볼사는 미쳤을까? 생각해보면은 이 소설에서 볼사가 미쳤다는 근거는 로체스터의 주장뿐이야. 로체스터가 그렇게 얘기해. 볼사는 미친 여자다. 근데 볼사의 행동을 보면은 좀 미쳤다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일관돼. 통일성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음. 넣을 수 있는데 그잖아. 아, 그냥 그렇게 그린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볼사는 제인이 솜필드 3층에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면 웃는다. 그냥 뭐 미쳤으니까 그냥 이유 없이 웃은 것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볼사가 제인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웃었다라고 한다면은 해석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로체스터는 볼사가 미친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로체스터는 믿을 수 있는 놈인가? 아빠는 그럼 못 믿겠어. 그리고 이제 설령 미쳤다고 해도 미쳐서 가둔 건가? 아니면 가둬서 미친 건가? 그건 또 다르거든. 하여튼 간에 지금 벌사는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로체스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예쁜 여자들은 다 정신적으로 이상해. 이 소설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벌사거든. 그냥 벌사는 이 소설에서 그냥 미친 여자다. 뭐 동물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미친 여자다. 왜? 자, 한번 보자고. 그레이스 풀의 웃음소리. 제이는 이제 이 웃음소리가 그레이스 풀의 웃음소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볼사란 여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이한 중얼거림 소리도 들렸다. 그러니까 제이는 이제 남성과 여성은 대등해. 여성도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남성처럼 활약해야 돼라고 하고 있는데 볼사가 깔깔깔 웃으면서 그 생각이 중단된다. 왜 볼사는 제인의 생각을 방해했을까? 그래서 이 소설은 자 나중에 보면은 제이는 로체스터에게 순종한다. 로체스터가 시키는 대로 한다. 벌사는 끝까지 로체스터에게 반항한다. 그래서 남성에게 저항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순종하는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남성에게 저항하던 벌사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남성에게 순종하던 제이는 행복해진다. 자, 드디어 이제 로체스터를 만날 날이 왔다. 제인이 솜필드 3층에서 양성평등 선언, 이걸 솜필드 선언이라고 하자. 솜필드 어나운스먼트.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아델러, 그러니까 제인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프랑스 여자아이, 얘가 몸이 아파서 제인이 그 수업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은 뭐 산책이나 할 겸 시내에 나가서 편지나 붙이고 와야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편지를 들고 이렇게 그 시내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말을 타고 우두두두 달려오더니만은 그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이 남자가 쟤를 실끝 쳐다보다가 넘어진다. 바보니? 요게 로체스터다. 이런 제기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면서 자빠진다. 그러면서 다리를 삔다. 자, 제이는 가서 도와준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한쪽 편에 비껴서 계시오. 나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고맙지만 나 혼자 써도 됩니다.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발을 접질렀을 뿐이요. 그 발을 삐다. 왜 갑자기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소설 속의 장면을 보면은 얘가 이제 말 타고 가다가 제인이 그러니까 제인을 힐끗 쳐다보다가 왜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도 한눈 팔면 안 되잖아. 음. 자, 그런데 이 로체스터는 어깨가 무지하게 넓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되게 못생겼고 게다가 나이는 제인보다 2배 정도. 그러니까 제인이 이때 18, 19 정도, 로체스터가 42, 43 정도. 근데 어쨌거나 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사촌 오빠나 브로클 허스트 씨 말고 남성을 만난 거다. 제인으로서는. 음, 바꿔 말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솜필드 선언. 그건 제인이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선언이야. 그리고 비록 못생겼고 성질 더럽고 하지만은 로체스를 만난 다음에 제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 나는 그가 전혀 무섭게 느끼진 않았지만 다소 수줍은 마음이 들기는 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잘생긴 청년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성으로서 남성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 로드 기수가 거의 남자 없잖아. 브로클 허스트 씨나 가끔씩 보지만 브로클 허스트 씨는 노인이고 그 전에 만난 남자라고 해봤자 이제 그 쌍코피 터트린 사촌 오빠 정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남성을 처음 본다. 제이는. 에? 이건 이제 그건 그 로체스터야? 아니야. 이거는 이게 그 잘생긴 청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로체스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게 로체스터야. 근데 아까 왜 누구야? 아, 이거는 이제 제인이 한 번도 지금까지 잘생긴 남성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잘생긴 남성을. 자, 그래서 제인이 처음으로 만난 남성이다. 남자의 찡그런 얼굴과 거친 태도가 오히려 나를 편하게 만들었다. 남자가 나를 막대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이건 이 소설에서 몇 번 반복되는 거야. 근데 보성이 막대하니까 마음이 편했다는 건 어떤 거야? 왜? 아니, 친절하게 대하면 쟤는 불편해. 남자가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은. 왜? 근데 막대하면은 그냥 막 명령하고 시끄러 하면은 쟤는 오히려 편안해. 왜?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 보성이는 상냥하게 대해주는 게 좋아? 막대하는 게 좋아? 나 싫어. 넌 성격이 삐뚤어졌어, 이 녀석.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네가 나쁜 아이라는 증거야. 자,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인이 로체스를 부축해서 말에 타도록 도와주는데, 자, 로체스가 묻는다. 저 아래에 산다. 그러면 흉벽 장식이는 저기 저 저택, 즉 솜필드, 로체스터의 집, 거기에서 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댁 하인은 아닐 테고 옷차림 보니까 그럼 아가씨는 가정교사입니다. 아, 가정교사. 생각해보니까 이제 지가 이제 그 옛날에 그 페어팩스 부인한테 그 아델라한테 가정교사 한 명 붙여줘가지고 교육시켜라라고 한 적이 있다. 아, 그 가정교사구나. 그러면 이제 로체스터가 고용주, 제인이 피고용인이 돼. 사장, 직원. 음, 나는 그 얘기 같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부득이 아가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겠소. 그래서 로체스터는 어깨가 굉장히 크고 넓은데 이제 뒤쪽을 보면은 기형적일 정도로 기형?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아닐 정도로 어깨가 넓어. 왜? 아니 그냥 뭐 소설 속에서 언급이 그래.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몸매에서 보듯이 그 지나치게 남성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초라고 하는데 맞어? 마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남성적인 사람들.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여성을 어떤 동등하다고 보지는 않고 여성을 어떤 도구 정도로 보는 여성은 우리보다 낫다라고 보는 그런 남성이야. 이제 그 사건은 내겐 그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끝나버린 사건이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낭만적이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재미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인이 생애 처음으로 남성을 만났다. 비록 못생기고 성격 더럽고 나이 많은 남성이지만 하여튼 제인이 남성을 만났다. 요게 제인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자. 제인이 자
비록 하찮고 일시적인 것이긴 했지만 내 행위는 능동적인 행동이었다. 자, 첫째로 남자 그림이라는 점에서 그랬다. 둘째로 어둡고 강렬하고 무서워 보이는 그림이라는 점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로체스터의 남성성이 제인의 여성성을 그러니까 깨운다. 그러니까 제인은 아직까지는 그냥 남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였는데 로체스터를 만나고 제인은 이제 어른 여자로 깨어난다.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는데 로체스터의 남성성이 제인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을 깨운다. 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는가? 산울타리 계단에 도착하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귀를 기울였다.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 다시 그 남자 지나가지 않나? 기다린다. 아니, 이미 집에 갔는데. 로체스는 이미 손필드 도착해 있겠지. 돌길 위에서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고 망토를 걸친 남자와 가이트렛이 닮은 그 가이트렛은 이제 그 유명한 개 모양을 한 유령 닮은 뉴펀들랜드종 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참고로 이 개의 이름은 파일럿, 해적. 왜 저러? 이렇게 요령같이 생긴 강아지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개 유령에 대한 전설이 있거든. 아, 자, 솜필드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았다. 로체스터 만나기 전에 제인이 솜필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었지? 여기 아주 안 좋은 곳이다. 아니면 아주 평화롭고 안락한 곳이다. 난 기억 안 나. 어이, 첫날에 아니, 너무너무 좋은 곳에 오게 됐다고 기도까지 했었잖아. 자기 방에 가서. 아, 그러면서 이제 들판을 보면서 아주 평화롭고 막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로체스를 만나더니만은, 와, 솜필드 다시 들어가기 싫어. 저기는 무덤 같아. 왜? 왜냐면 남자를 만났거든. 남자 싫어? 아니, 남자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그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거야. 가라앉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솜필드를 보니까, 와, 저기 여자들만 사는 곳. 저기 무덤 같아. 나 저기 들어가기 싫어. 제인 바뀌었어. 이날 편지 붙인다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인에게 솜필드는 아주 평화롭고 아늑하고 안락한 집이었거든. 근데 길에서 로체스를 만났잖아. 그 다음에 제인이 변했어. 와, 여자들만 사는 저곳은 무덤 같아. 난 저기 다시 돌아가기 싫어. 저택 문성을 넘어선다는 건 다시 침체된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아, 난 그게 싫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겠지. 계속 밖에 버틴 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저택이 환하다. 내가 아침에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르다. 따스한 불빛이 현관과 참나무 계단 아래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가보니까 아까 그 개가 턱 앉아있다. 이게 웬 개죠? 주인님과 함께 왔답니다. 누가 함께 왔다고요? 주인님이요. 로체스님 방금 도착했어요. 언덕길을 내려오다 빙판에서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제이는 그 사람이 로체스터 씨구나 안다. 자, 로체스터 씨는 그날 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변에 소작인 몇 명이 찾아와서 그와 얘기를 나눈다. 즉 이제 로체스터는 이 저택의 주인이고 그 주변 일대 땅의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농사가 어떻게 됐는가? 만약에 흉년이면은 올해는 좀 세금 적게 내라. 만약에 풍년이면은 오늘은 약속한 대로 올해는 약속한 대로 세금 내라. 이렇게 이제 얼마를 걷어들일지를 이제 협상하러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작농들이 와가지고 아마 이제 소작농들은 이제 올해 농사가 이러이러하니까 그 뭐 4분의 1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로체스터와 협상을 할 거야. 그는 거짓말하면? 물론 이제 로체스터는 더 걷고 싶고 이 사람들은 이제 덜 내고 싶겠지.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야. 아침나들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쏨필장이 갑자기 다른 집처럼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무덤처럼 적막했는데 조용하고 음침했는데 막 오늘 아침부터 막 활기차다. 에이. 저택은 주인을 맞이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상황이 더 마음에 들었다. 저택의 주인,
이 저택의 지배자인 남성이 오니까 이 저택이 갑자기 살아난 것 같았다. 에이. 음. 이상. 아빠도 이제 이 집에서 이제 그런 존재지. 아닌데. 아빠가 없으면 이 집은 죽은 것과 같은 곳이야. 난 아빠 싫어. 그게 보성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그 근거야. 착한 아이들은 다 아빠를 좋아해. 자, 그리고 이제 저녁에 로체스터가 제인을 부른다. 그래서 이제 제인이 로체스터를 만나러 간다. 네모난 그의 이마가 수평으로 가지런히 정리된 검은 머리카락 때문에 더 네모져 보였다. 나는 성깔 있어 보이는 그의 코도 알아보았다. 잘생겼다기보다는 특이한 모양새 때문에 두드러져 보이는 코였다. 넓은 콧구멍이 그의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가 로체스터거든. 제일 못생긴?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가 제인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는데 이 소설에서 이 제일 못생긴 로체스터와 제일 못생긴 제인 둘만 행복해진다.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예쁜 사람들은 행복해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도 행복해지지 못해. 그래서 엄마가 불행한가? 자,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은 행복해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지성이랄까 그 사고의 깊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무서워 보이는 입, 턱끝, 아래 위 턱 모양새. 그렇다. 그 세 가지 모양새가 아주 험상궂어 보였다. 운동선수 같은 몸집. 키가 크거나 그리 품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키는 별로 안 큰데 어깨는 되게 넓어. 그러니까 몸매가 기형적이다 라고 하는 거야. 에어 선생을 자리에 앉게 하시오. 여기서도 제이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가 나를 세련되고 정정에 맞았다면 난 당했을 것이다. 근데 그가 나를 무례하게 대했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이상하잖아. 상냥하게 정중하게 해야지 더 마음이 편한 거 아닌가? 난 몰라. 아빠도 그러면은 무례하게. 자, 그러면서 이제 로체스터는 그 아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제인에 대해서 이제 자 로체스터는 첫 만남에서 제인에게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자, 요 시점에서 로체스터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로체스터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 자기 애인이나 아내가 한 명씩 있어. 근데 영국 아내는 없거든.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아마 이제 제인을 자기의 영국 아내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로체스터는 항상 이제 이쁜 여자들을 만나왔는데 제인은 이쁘지 않은데 성격은 톡톡 쏘거든. 성격은 톡톡 이렇게 반항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체스는 호호 이런 여자는 처음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인에게 흥미를 가지고 제인을 자신이 이제 영국 아내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로체스터에게 여성은 뭐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은 수집품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프랑스에 갔으니까 프랑스 아내도 한 명 만들고 독일에 갔으니까 독일 애인도 한 명 만들고 뭐 이런 정도. 기념품? 세르바니얼. 음. 찌닌핑.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여성을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 나의 즐거움을 위한 쓰고 버리는 도구. 그런데 지금까지 미녀들만 만났는데 제이는 미녀도 아닌데 독특한 어떤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호기심을 느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제이는 여성이 있고 아직 18, 19밖에 안 됐으니까 세상 전 세계를 다녀보지를 못했겠지. 당하고. 그러니까 로체스는 저 여자가 호기심도 강한데 여행을 많이 못했으니까 그래서 맨날 불러가지고 세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제이는 막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니까 막 그 이야기에 이끌려가지고 매일 로체스터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얘기한 적 있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면 제이는 어떻게 된다? 신인한테 자기에게 관심을 주면 제이는 금세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그 사람을 막 미남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이제 로체스터는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제인의 정보를 얻어낸다. 제인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뭘 잘하는지. 에어 선생, 도시에 살아본 적이 있어? 없습니다, 선생님. 사람들하고 어울려본 적도 별로 없지? 아하, 이 여자, 세상 경험은 별로 없구나. 로드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 썬빌 장식구들가 살고 있어요. 책은 많이 읽었어? 9시요, 에어 선생. 아들이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앉아서 놀게 할 생각이요. 아이들 잠자리 들게 하시오. 로체스는 항상 지멋대로다. 에이, 에어 선생, 여기 와서 앉으시오. 어허, 그러면 내가 똑바로 모터를 갖다 조금 돌리고. 9시인데 왜 아직 있는 거요? 가시오. 항상 지멋대로다. 자, 이제 모ツ가서 편히 쉬시오. 나 피곤하고 나 이제 자야 되겠어. 와, 뭐 별론 음, 뭐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시오. 자, 그러면서 페어팩스 부인이 제인에게 로체스터에게 가족과 관련된 괴로운 기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로체스터 형과 아빠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자고. 제 생각으로는 두 분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었어요. 형님이신 로랜드 로체스터 씨는 동생인 에드워드 로체스터 씨를 그다지 공장에 대접해주지 않았지요. 아마 그분이 아버지에게 동생에 대한 편견을 심어줘 반감을 품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돌아가신 로체스터 어르신과 로랜드 씨가 공모하여 에드워드 씨가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보내버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 말도 사실은 아니다. 그냥 로체스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뿐이야. 요게 뭔가 하면은 벌사와 결혼시킨 거거든. 자, 당시에는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다 주는 거야.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식이 4명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4분의 1씩 나눠줘 버리면은, 자, 아버지는 부자였는데 4명에게 4분의 1씩 나눠줘 버리면은 4명 다 가난해지잖아. 그러면 가문의 힘이 4분의 1로 분산되다 보니까 가문의 힘이 약해지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남에게만 다 주는 거야.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유산을 못 받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문의 재산, 즉 가문의 힘을 유지하는 거야. 쪼개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 로체스터의 아버지도 로체스터 형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줬어. 근데 로체스터는 이제 자기는 건강하고 형은 병에도 자주 걸리고 몸이 약하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다 주겠지 기대를 했었어. 근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가 형에게 다 재산을 준 거야. 근데 또 아버지와 형 입장에서 그러면 로체스터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메이카에 있는 부잣집 딸이고 미녀인 볼사와 결혼을 시켜준 거야. 자, 그럼 이러면은 로체스의 아버지와 형이 도와준 거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도와준 거지. 근데 로체스터는 아버지와 형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항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 그러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꾸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벌사가 정말 미쳤는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하지만 벌사는 미쳤고 벌사는 내 인생을 망쳤다. 그건 그렇게 로체스가 주장을 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해. 자기가 피해자인 척, 사실은 가해자인데. 로체스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굉장히 능해.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후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이거 손필장에 보름 이상 머물다 가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
소작농들과 아까 그 농부들, 그들이 소작농이야. 로체스터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몇 퍼센트 세금을 거둘 것인지를 협상을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오는데 보름 이상은 머물지 않아. 왜냐하면 3층에 벌사가 갇혀있잖아. 벌써 싫어서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름만 이제 여기에 있고 늘 이제 유럽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뭐 프랑스, 아내, 독일, 애인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면서 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애인을 사귀었다가 이제 지겨워지면 이제 돈 주고 꺼져. 이러면서 계속 여자를 바꾸면서 노는 거야. 그러면서 로체스는 주장을 해. 여자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피해자야. 에? 어. 누가 말해? 얘는 뭔가 좀 정신세계가 이상해. 왜 이 집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마 이 집을 음울한 집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자, 로체스터가 벌사를 여기 3층에 가뒀잖아. 그러면 로체스터가 가해자야? 벌사가 가해자야? 벌써지 처음에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로체스터가 벌사의 고향은 자메이카라고. 자메이카에서 끌고 와서 여기 8년 동안 가뒀으면은 로체스터가 가해자고 벌사가 피해자잖아. 음. 마치 로체스터의 태도를 보면은 지가 피해자인 것 같아. 음. 그리고 제인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잘못된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 벌사는 거지꼴이 될 뻔했던 로체스터를 오히려 구해줬다고. 근데 로체스터는 이제 그 어느 날 아버지와 형이 비슷한 시기에 사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와 형의 재산도 자기가 오게 된 거야. 대충 그게 한 5만 파운드, 벌사가 준 게 3만 파운드. 근데 그때 갑자기 로체스터는 벌사는 미친 짓이다 라고 주장하고 가둬버린다. 벌사가 갑자기 왜 그 타이밍에 미쳤을까? 그냥 뭐 로세스터 벌써 응. 싫어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벌사가 미쳤다면은 왜 굳이 영국까지 데려왔을까? 왜? 그냥 거기 저 자메이카에도 정신병원이 있을 거 아니야? 병원에 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왜 굳이 썬필드에 데려와서 남들 모르게 가뒀을까?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내가 벌사를 더 잘 보살펴주기 위해서 굳이 데려와서 가뒀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 음. 그리고 로체스터가 가해자잖아. 벌사와 로체스터의 관계에서. 근데 늘 지가 피해자인 척 얘기를 해. 나 임마 말은 못 믿겠어. 자, 뭐 하여튼 간에 로체스터는 왔으니까 이제 소장농들 만나면서 이제 자, 뭐 올해는 세금 얼마 얼마 하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날도 이제 로체스터는 제인을 부른다. 에어 선생, 의자를 좀 더 앞으로 끌고 오시오. 아직도 너무 물러나 앉았어. 이 안락 의자에서 위치를 틀지 않고서는 당신을 볼 수가 없어.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이오. 아니, 너무 틀었어. 자, 다시 이쪽으로. 고개는 나를 보고. 얘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 로체스터 씨 스타일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식이라 그의 말에 신속하게 복종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보였다. 에어 선생, 나를 조사하듯 보고 있군. 내가 미란이라고 생각하시오. 아님. 근데 요때까지 제이는 로체스터에게 당당하게 이제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로체스터를 사랑하지 않거든. 아닙니다, 주인님. 자, 여기서 주인님이란 단어 한번 잘 보자고. 주인님은 원문에서는 영어로는 my dear master거든. 마스터인데 로체스터가 이제 사장이고 제인이 직원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마스터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제인이 썬필드를 떠나거든. 썬필드에서 도망쳐. 그럼 더 이상 로체스는 자기 사장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제인은 계속 주인님이라고 불러.
심지어는 로체스터와 결혼한 다음에도 로체스터를 계속 주인님이라고 불러. 지금은 로체스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건 맞아. 왜냐하면 제이는 로체스터로부터 월급 받는 입장이니까. 근데 로체스터와 결혼한 다음에도 제이는 계속 로체스터를 주인님이라고 불러. 그때 호칭은 이상해. 혹시 엄마가 아빠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나? 아닌데. 뚱땡이라고 부르는 적은 많지. 음. 거의 매일 부르지. 자, 근데 하여튼간에 만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제이는 로체스터에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다. 자, 선생님, 내가 바보 같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인님. 혹시 그 대답으로 주인님께서 박애주의자신지, 즉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지 여쭤본다면 아마 저를 무례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제이는 로체스터 아끼지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밝힌다. 그리고 로체스터는 그럴수록 더더욱 이제 제인에게 흥미를 느낀다. 나한테 이렇게 당돌한 여자는 처음인데? 나는 그 양심 말고도 한때 부족하나마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사람이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선생처럼 어렸던 시절에 나도 풍부한 감성을 지닌 청년이었어. 근데 그 후 운명이 나를 사정없이 마구 두들겼어. 요게 이제 벌사와의 결혼이야. 아니 그런데 자 생각해보자고. 누가 벌사와 강제로 결혼시켰나? 아니 벌써 썸은 파운드도 줬는데. 그리고 벌사는 자메이카 최고의 미인이라고. 그리고 자 결혼할 때 누가 로체스터가 원하지 않는데 누가 로체스터를 지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결혼을 시켜. 아닌데. 로체스터 그런 성격이 아니야. 로체스터는 뭐든지 지가 결정하고 지가 보스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지가 결정하지 않으면 로체스터는 안 해. 그런데 운명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지금 불행해? 지는 그렇게 돈도 얘기해. 많고. 여기에 로체스터가 여자를 사귀는 방법이야. 여자가 자신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 녀석, 이거 선수야. 프로페셔널이야.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제인에게도 이제 내가 막 그렇게 해서 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제인에게 동정심을 느끼도록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로체스터만큼 이 연애 이런 데 이제 능숙했다면은 지금쯤 보서니까 아마 이제 그 2월 13은 돼 있을 거야. 졸업반일 거야. 왜? 아빠는 훨씬 일찍 결혼했겠지. 하여튼 얘는 그 선수야. 그쪽은. 무엇에 대한 희망 말입니까, 주인님? 쟤는 로체스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한다. 인디언 고무공에서 결국 육신을 지닌 사람으로 재변신한 희망 말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당신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을 거요 라고 이제 로체스는 압력을 가한다. 그가 재변신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변신, 트랜스폼, 재변신, 다시 변신. 할 수 있을지 말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로체스는 이미 제인을 쟤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야. 쟤는 나를 구원해야 돼. 라고 이미 그렇게 믿고 있다. 웃기는 놈이다. 그의 가슴은 사지 길이와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넓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추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추남은 이제 미남의 반대. 아빠는 미남, 보성인 추남. 하지만 그의 풍채는 무의식적인 오만함이 극심히 묻어났고, 하지만 로체스터는 오만하다. 태어났을 때부터 남에게 이제 굽혀본 적이 없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음. 말을 하시오. 그가 저촉했다. 뭐에 관해서 말입니까, 주인님? 뭐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오. 이야기 주제와 방식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기겠소. 그러니까 로체스터는 이제 어쨌거나 제인과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냥 불러 내려가지고 말을 하시오. 아무 말이든 좋으니까 말을 하시오. 저는요, 주인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세상 구경을 더 많이 하셨다는 이유로 제게 명령할 권리를 가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권리는 선생님께서 그 시간과 경험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달려있지요. 참 빨리도 대답하는군. 하지만 내 경험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그 말은 인정하지 못하겠어. 여기 제인이가 진짜 못생겼다.
무례는 자유인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 굴복하지 않을 태도입니다. 금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즉 설령 내가 당신 월급 받고 있지만은 이제 당신에게 무작정 굴복하진 않겠다. 요때까지는 제이는 이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이는 자꾸 자신에게 이제 관심을 준 로체스터를 사랑하게 된다. 로체스터가 막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보인다. 그때부터 제이는 그냥 무조건 로체스터님이 오라요. 돼버린다. 즉 반항적이던 여자아이가 이제 순종적이 되면서 남성에게 순종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자,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네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근데 로체스터는 제인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로체스터는 당신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지. 딱 안다. 왜냐하면은 이 방법을 수십 명의 여자에게 이미 써봤거든. 독일에서도 써봤고 이탈리아에서도 써봤고 프랑스도 써봤어.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구나. 딱 알아. 그런 내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은 듯 했다. 그래. 당신이 옳소. 나도 수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어. 제인이 말도 안 했는데 제인이 뭔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선수거든. 프로페셔널. 내게는 지나간 과거의 삶과 일련의 공과들이 있어. 가슴 속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삶의 색깔이 있어. 나는 21살의 나이에 잘못된 인생 행로를 시작했어. 여기 이제 벌사와의 결혼. 아니 사실상 억지로 떠밀려 들어서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 결코 올바른 행로로 되돌아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온갖 여자 만나면서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사는 것도 이거 다 버사 때문이야. 야, 참 저런 편하게 산다. 그랬는데 어. 벌써가 떴잖아. 그래도 하여튼 간에 이제 내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에 난 이렇게 방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이거 다 벌사 때문이야. 참 편하게 산다. 인간이 종종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좋아. 그런데 또 이상하게 로체스는 계속 이런 태도인데, 제이는, 로체스님은 상냥해, 친절해. 그런가? 한번 보자고. 이 소설에서 로체스터가 단 한 번이라도 친절한 적이 있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예. 안 오예.